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13주차죠. 네, 13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할 거는 독점적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해왔지만 우리가 산업조직론 또는 시장 구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독점도에 따라서 경쟁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독점도가 전혀 없는 시장은 독점도가 제로거든요. 제로인 시장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독점도가 무한대인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할 거는 그 사이에 있는 이 두 개의 시장이죠. 그게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과 과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점적 경쟁 시장 이야기랑 그 과점 시장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이야기하고 생산 요소 시장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산물 시장을 저 네 개로 구분을 합니다. 네, 생산물 시장을 저 네 개로 구분하고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가 보통 세 개, 저 생산 요소가 세 개니까 그러니까 노동 시장, 자본 시장, 이제 토지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세계 시장 중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일반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노동 시장 이야기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소비자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 과점 시장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이거든요. 네, 크게 보면 이제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나눠요. 네, 미시경제학에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나눠요. 생산물 시장을 나누면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네, 생산 요소 시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노동 시장, 자본 시장, 토지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 구조론과 관련해서 또는 산업 조직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트를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논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는 시장의 속성 또는 시장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쟁 시장을 이야기할 때에도 경쟁 시장의 성립되는 조건들이 있었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자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여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 정보여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시장의 기업의 퇴출이나 진입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그 경쟁 시장의 어떤 하나의 조건이었잖아요. 그 조건을 통해서 어떤 그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석을 하죠. 네, 시장 분석, 이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 걸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 균형, 장기 균형,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장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 기업의 단기 균형, 시장의 단기 균형, 장기 균형은 기업의 장기 균형, 시장의 장기 균형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속성 독점 시장도 속성 이야기했었죠. 네, 하나의 기업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시장이에요. 네,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시장을 이제 독점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가
있을 때 그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독점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격 설정을 할 수 있었죠. 네,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라는 이제 조건들을 달아서 그 독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점 시장도 단기 균형, 장기 균형, 경쟁 시장도 단기 균형, 장기 균형점을 이제 찾아서 시장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후생 평가, 사회적인 후생 평가를 하거든요. 후생이라고 하는 건 그 시장 참여자들의 만족도입니다. 만족도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이냐, 이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한 시장이냐, 비효율적인 시장이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시장이냐, 이걸 이제 판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가장 경쟁이 심한 경쟁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고 나머지 시장은 다 비효율적인 시장이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든 과점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다 비효율적인 시장인데 이 비효율적인 시장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개입 여부를 판단하고 개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됐었죠. 네, 우리가 방법과 개입 여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독점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독점 시장이 비효율적인 시장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개입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머지 시장과 그리고 이제 경쟁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근데 나머지 독점적 경쟁 시장이든 과점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급자가 다수이고 딱히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정부가 개입을 할 만한 수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용실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데인데 조금이라도 정부가 개입을 해버리면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규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정부가 그 비효율성을 이유로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정부가 별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부 개입이 잘 없어요. 근데 과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네, 정부가 개입을 하고 독점 시장에 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두 시장을 합쳐서 독과점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구조를 나눌 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진입 장벽.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신규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기존 기업들이 그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되기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근데 과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있죠. 그 다음에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느냐,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 경쟁 시장은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시장은 다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독점적 경쟁 시장도 가격 설정 능력이 있고 과점 시장도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이 시장을 분석을 할 때 그 저런 가정들로부터 또는 속성 또는 그 시장의 조건들이 이런 게 다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습득을 하고 있어야 각각의 시장이 이 조건들로부터 구조 분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독점적 경쟁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모순이죠. 네, 형용 모순입니다. 독점이면서 경쟁이다. 독점적이면서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죠.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 이야기할 때 뭐 식당, 미용실,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시장들, 이런 제품이 팔리는 시장들은 굉장히 공급자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널린 게 식당이고 굉장히 많은 미용실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인데 여기서 독점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성에 다수의 공급자, 이 경쟁적이란 말 자체가 이 다수의 공급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다수의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밀접한 대체제를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대체제, 뭐 치약이라고 해봐야 치약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기업이 만들든 간에 바로바로 대체될 만한 아주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치약마다 제품 차별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금씩 다른 제품 차별화 때문에 이 독점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 제품 차별화라는 말 때문에 독점적이라는 수식어가 경쟁이라고 하는 그 명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에 가든 맛이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그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 하더라도 식당마다 맛이 좀 다르고 같은 미용실을 하더라도 그 미용사들의 머리 자르는 기술들이 조금씩 다르고 같은 치약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치약이 어떤 치약은 미백 효과, 어떤 치약은 뭐 중치 예방, 뭐 이런 거에 더 그 특화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 제품마다 또는 각 제품마다 그게 다릅니다. 각 제품 및 서비스마다 뭔가 그 질적으로 좀 달라요. 그게 제품 차별화인데 그러니까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굉장한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독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또는 뭐 어떤 식당은 매우 맛있는 그 맛을 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에 대해 독점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굉장해봐야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굉장한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맛있는 음식을 똑같은 음식이라도 맛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네,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삼계탕을 하는 집이라 하더라도 좀 더 맛있는 삼계탕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딱 남들보다 다른 어떤 다른 삼계탕 집보다 약간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한 2, 3천 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품 차별화 때문에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모양을 가지거든요.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가격 설정 능력이 있잖아요. 네, 가격 설정 능력이 있고 그 가격 설정자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집니다. 우리가 독점 시장 이야기할 때 독점 시장을 이야기할 때 독점 시장 이야기할 때 우하향의 그러니까 그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그렸잖아요.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마찬가지로
그 독점적 경쟁 기업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도 가격 설정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즉 개별 기업이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 있는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경쟁 시장은 가격 설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선이었죠. P고 Q고 제로고 이렇죠. 예.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수평선이 왜냐하면 내가 몇 개를 생산을 하든 시장에 전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일정합니다.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가격을 수용하기 때문에 일정하다 보는데 독점적 그 제품 차별화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 있는 기업은 내가 몇 개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격이. 네, 가격이 달라져요. 조금이라도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남들보다 내가 제품 차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달리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하향의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의 모양을 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시장의 기업과 비슷한 형태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독점 시장과 유사해요. 유사한 이유가 이렇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성이 뭐냐면 저기 적혀 있는 것 같이 자유로운 진입과 대출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대출할 수 있다. 이거는 독점 기업에서는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장기에서조차도 자유로운 진입과 대출이 불가능했죠. 그 다음에 경쟁 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시장에 자유로운 진입이나 대출이 가능했죠. 근데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없습니다. 이건 있고 없으니까 이건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기업들이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유사한 점이죠. 그래서 경쟁 기업과 유사한 점입니다. 경쟁 기업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유사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진입 장벽이 없다는 진입 장벽이 없으면 장기에 있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 대출이 가능하죠.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이 독점 시장과 비슷한 거는 바로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장기에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장기 자유로운 기업이 시장에 자유로운 진입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경제적 이유는 제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들의 경제적 이유는 제로다. 경쟁 시장이 제로였지 않습니까? 장기의 경제적 이윤이 제로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기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독점 시장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경쟁 시장의 특성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혼재된 그래서 독점적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독점적 경쟁 시장의 속성 또는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분석을 하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시장 분석을 할 때는 단기 균형점과 장기 균형점을 찾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장기 균형점을 찾을 때 기업의 장기 균형, 그다음에 시장의 기업의 단기 균형, 시장의 단기 균형, 장기 균형은 기업의 장기 균형, 시장의 장기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관련해서 이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시장의 단기 균형이나 시장의 장기 균형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힘들고
시장의 장기 균형이나 단기 균형을 찾으려면 굉장히 강한 조건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조건이라고 뭐냐면 모든 기업의 비용 구조가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가정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몇 가지 강한 가정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시장의 균형, 단기든 장기든 균형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만을 찾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이론적으로 매끄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균형점은 기업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만을 우리가 이제 고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개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 있는 개별 기업의 단기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별 기업의 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가격 설정자로서의, 즉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어떤 그 가격 설정자로서의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장 수요가 있겠죠. 시장 수요 곡선 D가 있을 겁니다. D가 있는데 예컨대 A라고 하는 기업, B라고 하는 기업, C라고 하는 기업만 여기 존재한다라고 가정이 되면 이 D를 이 세 기업이,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의 그 시장 수요 곡선을 이 세 기업이 나눠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나눠 가지겠죠. 시장 그 나눠 가진 중에 A라고 하는 개별 기업의 이 가지고 있는 시장 쉐어만큼의 수요 곡선이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아니겠어요? 예컨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공급자가 셋이다. 네, 공급자가 이게 물론 독점적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무수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우리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세 개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각각의 시장 시야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A가 직면한 A라고 하는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B라고 하는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C라고 하는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는 A라고 하는 기업은 요만큼의 수요를 점유하고 있고 B라고 하는 기업은 요만큼의 수요를 점유하고 있고 C라고 하는 기업은 요만큼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이 가격 하에서는. 그러면 요 시장 수요량이 요만큼이잖아요. 요 길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요 길이는 요거 더하기 A의 시장 점유율, B의 시장 점유율, C의 시장 점유율을 더한 거잖아요. 더한 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 수요 곡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D라고 하는 것은 이 개별 기업이 직면한 그 전체 수요 곡선, 전체 그 시장 수요 D 중에서 일부의 시장 시효만을 가졌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려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 시장 수요에서 일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여기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직면한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 직면한 수요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네,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독점 시장 이야기할 때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기업은 비용 구조가 이렇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ATC, 네, 평균 총 비용 곡선이죠. 그 다음에
MC 곡선 MC가 이렇게 되겠죠. MC는 ATC의 최저점을 밑에서 위로 관통하도록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AR 곡선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AR 평균 수익 곡선입니다. 그러면 한계 수익 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 예. AR 곡선 아래 있죠. 왜냐하면 AR이 지금 평균 수익 또는 평균치가 감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한계 수익, 한계치는. 그래서 결국 이윤극대화는 MR 이꼴 MC가 성립하는 MR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될 것이고, 요 지점에 해당되는 Q값, Q 스타가 이 기업,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있는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되는 것이고, 가격은 요 D를 따른다 그랬죠. 네, D를 따르니까 여기가 이윤 극대화 가격이 될 것이다. 네, 이 개별 기업의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업의 단기 균형이에요. 단기 균형이고, 이유는 요 P 빼기 ATC죠. 네, ATC를 빼서 생산량을 곱해주면 요 크기만큼이 이윤이죠. 이윤의 크기고, 이건 초과 이윤입니다. 네,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이 그래프 상에 나타난 것은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독점적 경쟁 기업의 단기 균형점을 살펴보니까 그 특징을 보니까 이 특징, 독점 기업과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데 P가 MC보다 큽니다. 네, P 이꼴 MC가 아니라 P 값은 이만큼이죠. 근데 MC 값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P가 MC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경제적 순손실, 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 균형점은 비효율적인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를 봤지만 사실 초과 이윤만을 향유하지 않아요. 초과 이윤이 날 수도 있고, 단기에는 단기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초과 이윤일 수도 있고, 균형점이 정상 이윤을 향유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모두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시장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단기가 뭡니까? 시장 이론에서 단기는 기업이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않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기업 수가 고정돼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 시장 내 기업 수가 진입도 안 하고 퇴출도 안 하니까 이거는 고정된 기업 숫자가 고정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진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업이 뭐 이윤을 내든 또는 이윤이 제로든 아니면 손실을 보든 다 그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입도 또는 퇴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그 상태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과 이윤인 경우만 그렸지만, 초과 이윤인 경우가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경우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죠. 네. 손실이 나는 경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 Q고 제로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개별 기업의 경우인데, 개별 기업의 경우인데 아까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D가 있고, D에 따라서 MR 곡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가 높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려면 비용 구조가 이 정도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죠. ATC, 그 다음에 MC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MR 이꼴 MC, MR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Q 스타,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되고,
가격은 P 스타에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Q 스타 수준에서, 즉 이용 국대화 생산량 수준에서 P의 높이는 이만큼인데 지금 평균 비용은 요만큼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P보다, 그러니까 가격보다 비용, 평균 비용이 더 드니까 요만큼 손실이겠죠. 요만큼 손실이다 라고, 손실의 크기가 됩니다. 이게 손실이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에는. 정상 이윤은 어떨까요? 정상 이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정상 이윤도 똑같이 그리면 이런 경우가 정상 이윤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개별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Q 재료가 있으면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D이고 거기에 따라서 MR 곡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게 그려줍니다. 접하게 ATC를 그려주고 그곳에 요것과 만나야 되는데 MC 곡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MR 이꼴 MC가 성립하는 생산량 수준이 Q 스타가 되죠. 네, 이용국대화 생산량 수준이 되고 그 이용국대화 생산량 수준에서 가격은 요 직면한 수요 곡선의 높이가 되니까 요가 P 스타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P의 높이랑 Q 스타일 때 P의 높이가 이만큼이고 ATC 평균 총 비용의 높이가 이만큼이니까 P와 ATC는 같죠. 그러면 이게 정상 이윤이죠. 이윤이 0입니다. 정상 이윤입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 네.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려봤다. 네. 이게 균형점이죠. 이게 균형점입니다. 이게 균형점이다. 단기 균형이죠. 기업의 단기 균형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독점적 그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을 보면요. 네, 장기 균형점을 보면 장기 균형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유로운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장기에 있어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고 진입 장벽도 없기 때문에 장기에 있어서 기업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경쟁 시장 이야기할 때랑 똑같은 논리적 구조인데 만약에 기업이 일시적으로 초과 이윤을 달성하고 향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초과 이윤 때문에 시장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겠죠. 신규 기업 시장에 진입할 겁니다.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 기업은 어떻게 되죠?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면 원래 있던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낮아지게 되면 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낮아지게 되니까 D, 그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 이 D가 D의 어디죠? 좌측 이동 현상이 발생하죠. 자기가 확보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직면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윤이 낮아지게 되면서 초과 이윤,
그러니까 이윤이 그러니까 좌측을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은 이윤이 낮아지거든요. 이윤이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그 언제까지 좌측으로 이동하냐면 초과 이윤이 그 원인이니까 좌측 이동한 원인은 초과 이윤 때문이니까 초과 이윤이 해소되는 지점, 즉 정상 이윤을 달성할 때까지 D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죠. 저거를 이제 논리적인 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Q가 있고 이게 개별 기업이에요. 제로고 이렇게 있는데 이 D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MR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MR 곡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ATC 그래프고 이게 MC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Q 스타, 네, 이윤국대와 생산량이고 이윤국대와 가격은 P 스타입니다. 네, P 스타가 되고 여기서 균형점이 발생하니까 요것만큼의 이제 초과 이윤이 향유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과 이윤이죠. 네, 초과. 근데 이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면 기업이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기업이 그러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면 기존 기업, 즉 이 개별 기업은 기존 기업이죠. 기존 원래 있던 기업입니다. 여기서 초과 이윤을 향유하고 있던 기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D 그러니까 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 하면은 이윤이 그 정상 이윤이 될 때까지 낮아진다는 그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했을 경우에는 MR 곡선도 변하겠죠. 네, MR 곡선도 이런 식으로 MR 프라임 그리고 D 프라임으로 D에서 D 프라임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MR 이꼴 MC가 성립하는 MR 이꼴 MC랑 새로운 MR 프라임이랑 만나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Q 프라임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에 접하는 점에까지 이르게 돼서 요게 이제 P 프라임이 돼서 요게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 이게 정상 이윤 아닙니까? 네, P의 높이랑 ATC의 높이가 같은 P와 ATC가 같도록 그려주면 되거든요. P 프라임이랑 ATC가 같게 그려주면 됩니다. 약간 삐딱하게 그렸는데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도록 아까 우리가 정상이윤 항유할 때처럼 그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균형점이 새로 원래 단기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이제 새로운 장기 균형점은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MC가 그냥 MC가 아니고 지금 잘못했는데 요게 L 그 장기 LMC입니다. 장기 한계 미용 곡선이고 요거는 LAC입니다. 장기 평균 미용 곡선이 돼요. 이거는 LMC랑 LAC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MC랑 LAC다라고 장기니까 장기적 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P 프라임이랑 저기 LAC가 같아지는 요 지점이다라고 요 지점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초과 이윤이 아니고 손실이 발생한다. 네, 손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기존 기업이 망하겠죠.
퇴출될 겁니다. 시장에서 퇴출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 기업이 나갔으니까 그 기존 기업의,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업이죠. 그 퇴출될 기존 기업은 퇴출되고 남아 있는 퇴출되지 않은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겠죠.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시장 점유율 올라가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D의 우측 이동이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유는 상승하게 되고 결국 손실을 봤던 것이 정상 이윤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말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네, 요 정상 이윤이에요. 이걸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D로 있고, 그 다음에 MR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고, 손실이 나는 경우니까 이렇게 위쪽에 있겠죠. 이게 LAC입니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고,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LMC 이렇게 그려지고, 결국 MR 이꼴 LMC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Q 스타가 도출될 것이고, 가격은 여기에서 P 스타에서 결정된다라고 방금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P 스타 수준을 보니까 P 스타랑 LAC를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비교하니까 장기 평균 비용 수준이 크더라. 그래서 이게 손실이 나죠. 요만큼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을 하면 기존 기업이 퇴출을 하게 되고, 남아있는 이 개별 기업, 남아있는 기업, 기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 수준은 올라가서 결국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D 프라임으로, 우측이죠. 네,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늘어난 거니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MR 곡선도 이렇게 변하겠죠. 네, MR 곡선도 이런 식으로 MR 프라임으로 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MR 프레임이랑 LMC가 만나는 요 지점의 새로운 장기 균형에 해당되는 Q 프라임의 장기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도출될 것이고, 가격은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요 수준이 P 프라임이 되더라. 그래서 요게가 장기 균형점이다. 기업의 장기 균형점이 된다. 보니까 정상 이윤이죠. P 프라임이랑 LAC가 지금 같잖아요. 장기 균형으로. 그래서 결국 장기 균형점은 독점적 경쟁 기업의 장기 균형점은 결국 그 정상 이윤만을 향유하도록 그려지는 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장기 균형점의 특성은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P가 MC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건 장기든 단기든 마찬가지예요. P가 한계 비용보다 크다. 장기든 단기든 P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독점 기업과 유사한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장기든 단기든 P는 여기고, 장기에서 P는 요 높이인데 지금 MC는 여기 높이죠. P가 MC보다 크잖아요.
P가 LMC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독점 기업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지적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과소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저게 P가 MC보다 크다는 거. 그다음에 경쟁 기업과 유사한 점은 뭐냐면 P와 LH가 같다는 거예요. 네, P와 LH가 같다. 그러니까 균형점, 장기 균형점에서 경쟁 시장도 P는 LH와 같아가지고 결국 장기에서는 기업들이 정상 이윤만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P와 LH가 같아지면, P와 평균 비용이 같아지면 결국은 정상 이윤밖에 향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경쟁 시장과 다른 점은 이 CF라고 해가지고 경쟁 시장과 다른 점은 뭐냐면 경쟁 시장에서는 이 균형점이 LAC 즉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최저점에서 균형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최저점에서 균형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독점적 경쟁 기업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었는데 덜 생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덜 생산했다. 그러니까 초과 생산 설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소 생산했다는 건데 지나치게 많은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놓고 그 역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역량적으로는 계속 비용이 감소하잖아요. 지금 평균 비용이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했다면 최저 생산비가 드는 곳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보다는 덜 생산한다는 거예요. 덜 생산을 해서 과도하게 설비를 구축해 놓고 과소 생산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좀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네, 독점적 경쟁 시장이 좀 과잉 생산 설비를 하는 경향성이고, 그래서 좀 낭비적이다라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좀 낭비적인 거 아니냐, 낭비적으로 좀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되게 이제 크게 설비를 지어놓고 정작 많이 생산은 하지 않는다, 많은 재화 서비스 생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균형점이 P가 MC보다 크기 때문에 한 단위 더 생산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면 얻게 되는 이득이 가격이잖아요. 생산자가 가격을 받을 테니까 가격만큼 수입을 얻을 테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뭔가를 생산해서 드는 비용은 MC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얻게 되는 이득은 P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생산해서 얻게 되는 비용은 MC인데, P가 MC보다 크다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생산을 하면은 이득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업이 이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판매하고 생산할수록 더 이득이니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유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광고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균형점에서 P가 MC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독점 시장 경쟁 시장에서는 광고를 하게 되죠. 주로 광고를 하는 시장은,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랑 과점 시장, 이런 시장들이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경쟁 시장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P 이꼴 MC거든요. 네. 경쟁 시장 P 이꼴 MC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봐야 이득과 비용이 같아요. 추가적으로 뭔가 더 판매 내지는 공급을 해봐야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독점 기업도 혼자 있는데 경쟁자가 없잖아요. 물론
외부의 다른 경쟁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광고로 차단하는 경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광고라고 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과점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